안녕하세요. 저는 차곡차곡 쌓은 흙벽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 송지은입니다. 모래사장 위에 그린 것과 같은 질감의 표면 위에 석재나 금박 등 한국 전통 회화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수리 기능자로서 문화재 보존 수복 모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진심화장처, 그 밖에 또 남이움, 송시열, 신숙주, 초상화 모사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불화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최근에 한 건 부산 범어사에 있는 원효암 아미타 삼존도, 사자암 칠성도 등 다양한 모사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윌레스와 그로밋이란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반 고흐, 샤갈, 그리고 에곤 실레의 그림에 빠져서 회화 쪽으로 미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수업의 일환으로 흙벽에 그려진 도낭벽화 전시를 보고 흙벽의 매력에 빠져서 쭉 흙벽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애도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작업의 주제가 죽음 그리고 이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그 주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도의 장례 문화가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죽음, 장례 문화는 조금 슬프고 무겁지만 진도나 미크로네시아, 멕시코의 장례 문화는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집니다. 그걸 본 후에 장례가 떠남의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시작을 축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고인과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고인이 행복한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두와 꼭동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담은 회화 작업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 그동안 못했던 마음의 말들을 종이에 차곡차곡 적어 지직화로 만든 작업도 선보입니다.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 바쁘다고 미뤄두었던 약속들,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란 오만한 착각들. 그럴 때마다 엄마 산소에 찾아가서 일기장을 펼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쓴 글들을 지직화 형태의 작품과 결합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도 그리고 작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 작업을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반응이 있는데요. 그건 작품 밑바탕의 마테리얼에서 오는 재료 기법이 독특하다고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첫 개인전부터 저는 항상 벽화, 흙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흙이 주는 질감, 그리고 그 무게감, 따뜻함이 좋아서입니다. 왜 흙이어야만 할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가장 솔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이 제 일기장이기도 합니다. 고대부터 벽화로 그들의 삶을 기록했듯이 저도 흙벽 위에 제 삶과 제가 사는 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벽을 만드는데 마대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치 집 짓는 구조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조집을 지을 때 집 뼈대가 되는 나무 기둥이 나무 화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무 기둥들을 엮고 흙이 잘 붙기 위해 새끼줄로 꼬는 역할을 하는 게 마대천입니다. 종이에도 흙을 발라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종이에 흙이 붙는 것은 두께도 결례도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마대천처럼 거칠어야지만 흙의 결집도나 보존성에 있어서 더 견고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석재나 금박 등 제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모두 전통 원료들입니다. 도낭벽화를 보기 전에는 저는 서양학과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화는 이렇다 저렇다라는 선입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벽화를 만나면서 한국화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서부터 전통 재료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도 서양화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화폭에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화 재료를 가지고도 서양화처럼 볼륨 있는 질감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서양화에서는 재현할 수 없는 남반사를 통해서 반짝임을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안료가 바로 석체입니다. 반드시 전통 안료만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재료들을 써봤는데 제 그림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안료들이 전통 안료이기도 했습니다. 제 그림의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탕을 만드는 일입니다. 화판에 마대천을 붙이고 나서 황토를 3번 정도 바르는데요. 흙을 바를 때 흙 안에 공기층이 없고 화면 전체의 흙 두께가 같아야 갈라짐이 적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공력을 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질감이 있고 견고한 흙판을 만들고 나면 석재를 얇게 여러 번 쌓아서 울퉁불퉁한 질감을 만들게 됩니다. 흙판 자체로 모래 질감을 내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흙판에서 반, 그리고 석재로 질감을 쌓아 올리는 것이 반인, 이렇게 전체 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베이스 자체가 너무 거칠게 되면요, 스케치한 밑그림을 전사할 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물과 석재의 양 조절이나 악유의 농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밑판만 만드는데도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작업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흙판 위에 전사를 통해서 새겨진 이미지에 악유로 갠 석재 안료들이 중첩되면서 안료 질감이 차곡차곡 쌓여감에 따라서 질감과 밀도의 시간성이 입혀지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한 화면에서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고 색도 더 깊고 풍부하게 표현됩니다. 지직화 형식을 처음 선보이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지직화 형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일본에서 유학할 때 조선시대 작품 중에 시실과 날씨를 겹쳐서 만든 병풍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의를 천시하던 조선시대 작품 중에 저런 작품이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지식화 형식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늘 해봤었는데요. 그런데 제 작품과는 결이 맞지 않아서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산소에서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편지를 써 나가다가 편지와 엄마 산소를 결합한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지직화 기법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편지글을 작업 형식으로 보여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성격과 맞닿는 부분도 지직화 형식을 취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작품으로 옮겨 그려서요, 제 작업은 마치 저의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개인에서 거시적 관점으로 옮겨가서 현 사회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작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과 후로 주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현상에 따른 생각들을 보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나 이중성들을 장난감과 피노키오, 아이들을 모티브로 작업해왔어요. 어른들이 거짓말하면 코가 자란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코가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아이들과 동심의 세계를 통해 우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린 나이에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남겨진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던 중에 엄마를 위해 그림을 그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지금이라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위한 추모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데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이 시리즈 초창기에는 개인인 나의 엄마를 추모하는 의미의 작업이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로 확장해서 앞으로는 장래의 꼭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어요. 앞에서 말한 진도의 장래 문화에 꼭두와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확장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성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기묘한 동물로 여겨진다고 해요. 꼭두도 이승과 저승을 연결한다는 데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전통적으로 풍요를 상징하는데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의미와 더불어 저승에서 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화재나 가뭄, 질병을 막아준다는 토속적인 의미로 마을 입구에 세워진 솥대에 오리가 있는 것은요, 액을 막아준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오리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장례를 할 때 길게 늘어선 행렬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후에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는 남은 우리들의 몫인데요. 이별한 슬픔에 잠식되어서 나의 슬픔만 더 크고 떠나간 사람의 존경이나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꽃길 따라 하늘나라에 간 그들을 더 축복하고 그 노고와 감사함에 대해선 잊고 진행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속신앙에서는 저승을 꽃동산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꼭두가 망자와 함께 하게 되는데, 꼭두와 함께 이승과 저승 그리고 현실과 꿈 사이를 동행하면서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며 여정을 떠난다는 점이 여행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의 작품에서는 이승에서의 고인의 삶과 수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위로, 간절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진도에서의 망가와 꽃상열한 모티브를 통해 제가 느꼈던 나만의 꼭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꼭두들과 함께 꽃동산으로 떠나는 여정을 그림에 담아서 한편으로는 갈등, 상처에서 벗어나서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 고인의 새로운 곳에서 더 편안하면서 즐거운 삶을 축복하고 꽃길 따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년상에 있듯이 애도라는 건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떠나간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초창기 작품에서의 주체가 나의 엄마였다면 작업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엄마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단체전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아담한 느낌의 전시를 쭉 해왔는데요. 조금 더 큰 작품들 위주로 작업을 하고 싶어서 내년엔 좀 더 큰 대작들을 선보일 수 있게 전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신작들은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아주 잘 와닿을 수 있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귀한 발걸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그림들이 동화 같은 이미지다 보니까 제 작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잠깐이지만 동화 속 안에 들어온 느낌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누군가에게는 잠시라도 그분을 위한 애도의 공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일지라도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전시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따뜻한 위로와 치유되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